오늘 강의 내용은요, LCD를 막아라 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LCD를 막아라 라는 타이틀로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주 올렸던 글로 올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시종일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때 이 LCD를 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LCD를 막으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 특히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LCD 화면이 파인더 역할을 하는 그런 카메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뷰파인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라이브 뷰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뷰파인더가 따로 없는 이런 형태의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그 LCD 자체가 뷰파인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LCD를 막으라라는 그 내용하고는 약간 어긋날 수는 있다. 어긋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DSLR 카메라는 당연한 거고요. 미러리스 카메라도 요즘은 액세서리로 뷰파인더가 달려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뷰파인더로 파인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카메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LCD를 막으라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럼 왜 제가 LCD를 막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면서 계속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필름 카메라, 특히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자식 필름 카메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모델이 하나 딱 모델명이 설정이 되면은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택된 그 모델은 끝까지 계속 사용이 됐던 거고, 또 특히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게 없었죠. 셔터나 조리개나 업그레이드라고 해봐야 셔터 스피드를 좀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뿐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는 기계적인 정밀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다양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보완하면서 이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모델이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카메라들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 파트에서 가장 많이 됐던 게 이 LCD가 아닐까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이상 크기가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계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 LCD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이거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DSLR로 처음 구입한 그 카메라의 LCD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가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의 풀프레임 크기만 하니까 필름에서 24-36의 한 카트 사이즈 정도만한 그런 LCD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요게 제가 작년에 구입한 미러리스 캐논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요게 LCD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4분의 1 크기에, 그러니까 4배 정도가 확장이 된 이 정도의 크기로 LCD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 자체에서 LCD는 더 이상 크게 확장이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LCD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전되어 왔던 그런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LCD라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다양한 용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파인더 역할도 하면서
파인더 역할도 하면서 뭡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가 지금 경우에 물론 저 펜타프리즘이라고 해서 IRM 파인더가 떨어지는 필름 카메라, 조금 고가의 필름 카메라에는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 그 파인더 자체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뭐 로우 앵글이라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찍든가 저 땅바닥에 누워야 되는 그런 촬영 상황에서는 뭐 비닐을 깔든가 신문을 깔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누울 수가 없으니까 못 찍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LCD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요즘 막 이렇게 회전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DSLR에는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나오는 DSLR도 LCD가 이렇게 회전이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훨씬 더 로우 앵글이라든가 촬영 그 각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뷰포인트, 뷰포인트에서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대상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분위기나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런 시점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또 LCD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뭡니까? 찍고 나서 바로 보잖아요. 찍고 나서 이렇게 바로 봐서 요즘 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는 분들은 사진 한 장 찍고 고개 숙이고 사진 한 장 찍고 고개 숙이고 하는 장면들이 아주 그냥 일반화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단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이미지 우리가 잠사이라고 그러는데 상이 형성되긴 하지만 우리 육안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그래서 그 찍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찍는다는 얘기, 집중해서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찍고 현장을 떠난 다음에 집에 가서 현상을 하고 그걸 필름을 확인했을 때야 그제야 이제 필름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라 거기서 만약에 실수가 있다든가 촬영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돌이킬 수가 없죠. 또 그게 뭐 거리 스냅이든 뭐 풍경이든 하나부터 풍경이든 정물이든지 간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물이나 풍경이나 거리 스냅이나 인물이나 처음에 찍었을 때 상황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자연광의 광원 상태도 바뀌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담아냈던 걸 다시 재현하기라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촬영 당시에 굉장히 신중하게 노출, 초점, 뭐 프레임 여러 가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사실 셔터를 누르는 거라 이 완성도가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의 LCD는 그 아까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찍고 보고 하다 보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찰나의 예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장면이나 내가 원하는 액션이 지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촬영 찬스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아주 결정적 순간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아주 굉장히 큰 단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찍고 이 플레이를 눌러서 이 촬영한 걸 확인하면서 뭘 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삭제 버튼을 눌러요. 삭제 버튼을 누르는데 그 작은 화면에서 사진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만 보는 거죠. 어느 정도의 느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필름 사진에서도 우리가 콘택트 프린트라고 해서 밀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착.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촬영하는 필름들은 특히 흑백 필름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그러죠. 음과 양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필름 상태에서는 그 화면의 정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프린트하기 전에 이렇게 밀착이라는 프린트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필름 사이즈를 이렇게 카피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저기에서 정확하게 초점, 노출 이런 걸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의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말인지 일본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간지를 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낌만 보는 거예요. 느낌만. 그래서 이게 괜찮다 싶었을 때 그걸 이제 확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 LCD도 필름 사진에서 이런 콘택트 프린트 밀착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가장 정확한 정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CD에서 보고 모든 걸 판단해서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삭제 누르고 또 찍고 보고 삭제 누르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촬영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고 근데 다른 강의 시간에도 다 얘기했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노출의 그런 정밀도라든가 편리성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대충 찍어도 웬만한 건 살려주고 또 거기서도 못 살려주면 포토샵이나 이런 편집 프로그램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살려줄 수 있다라는 뭐라 그러죠?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배수지를 쳐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촬영해서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양한 그 방법의 후보적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충 찍어서 거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찍다 보니까 사진의 그런 집중력도 떨어지고 완성도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 디지털 카메라의 LCD를 보고 딜리트 키를 절대 누르지 말아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카트 한 장씩 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전에는 잘못 눌러갖고 올로 눌러서 한꺼번에 그동안 찍었던 사진이 한꺼번에 삭제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삭제 버튼을 특히 밖에서 보면 LCD 자체에 빛이 많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또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 화면을 보고 사진의 결과를 판단하고 거기서 삭제 키를 누르고 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그래서 LCD를 막고 이게 지금 필름 사진 같다라는 기분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집중력도 생기고 사진의 완성도도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부터 항상 이 LCD를 막아라라고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의 시간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 있던 제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와갖고 그 메시지가 왔죠. 카톡이 그때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메시지가 왔는데 라이카에서 내 말을 들은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또 이상한 헛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라이카에서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는데 LCD가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다라면서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명기를 만드는 카메라 회사에서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제가 이게 정확하게 지금 모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뒷뚜껑이 일반 필름 카메라 같이 보이고 LCD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진 진짜 제대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제가 LCD를 막아라 또 필름 사진에서 배워라라는 저 온라인 포토 넷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그런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참 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필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LCD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중력 있게 훨씬 더 그 사진을 찍으면 완성도가 무지하게 좋아진다라는 거 제가 아주 장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LCD라는 게 없는 이런 디지털 카메라도 라이카에서 졌었단지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카메라였다. 제가 라이카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가격들이라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냥 관심이 끊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카메라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좀 세월이 꽤 됐거든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LCD가 없는 디지털 카메라까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 LCD를 뭐 없는 카메라, 이렇게 라이카 같은 카메라에 고가의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DSLR에도 이 LCD가 움직이잖아요. 이거 지금 뚜껑을 닫은 거예요. LCD를 닫고 이걸 펼쳐서 뒤집으면 LCD가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각도 조절하고 뷰 포인트를 볼 수 있는 화각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라이카 카메라처럼 LCD가 없는 카메라가 되는 거죠. 요 뷰 파인더를 보면서 찍고 그 뚜껑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보지 말고 집에 가서 우리 필름 사진이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에 백업할 때 현상한다라는 개념으로 백업할 때 보시는 게 훨씬 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저 복권 사면은 사고 발표 날 때까지 이게 두근두근하고 꼭 내가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필름 사진에는 그런 기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찍고 집에 와서 현상할 때까지 야, 이게 노출이 제대로 맞았을까? 내가 원했던 느낌대로 나왔을까? 찍었을 때의 감동이 온전하게 전해졌을까라는 이런 흥분이나 기대감이나 불안감들이 막 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아주 묘한 기분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디지털 사진에서 그런 기분을 못 느꼈는데 저렇게 LCD를 막고 집에 갈 때까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보지 않는 만큼 내가 찍는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진의 완성도나 결과물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촬영 나가고 수백 카트 수천 카트씩 찍었다라는 게 절대 자랑이 아니다. 이게 필름 사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집중력 있게 찍다 보면 그만큼 찍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사진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LCD를 막으라는 게 뭐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사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간단하게 왜 LCD를 막아야 되는 거고, LCD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어떤 파트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화 시키는 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LCD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 장점으로 인해서 우리의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차단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처럼 써라. 그러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도 마치겠습니다.